테슬라 소식입니다. 충전기 160조 원 이상의 가치.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기 역할만 하지 않는다. 충전기를 통해 각종 데이터가 오가기 때문이다. 미래 전기차 시장 장악을 위한 필수 요소로 충전기가 거론되는 이유다. 이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첫 발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신들의 전기차 충전 규격인 북미 충전 표준 채택과 관련해 폭스바겐 등을 접촉하고 있다. 벤츠에 이어 독일 업체의 넥스 네트워크의 추가 합류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GM과 포드는 넥스 채택을 선언한 상태고 스텔란티스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볼보 역시 테슬라와 손잡았다. 이는 충전기 표준이 기존 합동 충전 시스템에서 넥스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넥스와 CCS는 일단 겉모양부터 차이가 난다. 넥스가 CCS보다 날렵한 모양으로 더 가볍다. 기능적으로 보면 넥스는 한 개의 단자로 완속, 급속 충전이 가능하지만 CCS는 그렇지 않다. 대신 CCS의 경우 350kW 이상의 급속 충전이 가능해 15분 정도면 완충할 수 있다. 넥스는 250kW 수준으로 완충까지 30여 분 걸린다. 테슬라의 진짜 목표는 데이터에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넥스 충전기 구멍 5개 중 3개는 전력 공급용이고 2개는 데이터 수집용이다. 차종별 배터리의 상태, 충전 속도 등의 정보를 모두 테슬라의 충전 스테이션인 슈퍼차저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쓰려면 모바일 앱도 필수적으로 깔아야 하는데 이를 통한 마케팅 정보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본다. 테슬라를 이끄는 머스크의 야망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파격적인 할인을 통해 판매 대수를 끌어올리고 완전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를 모은다. 여기에 넥스 네트워크로 충전기와 앱을 확산시켜 차량과 고객에 대한 각종 정보까지 확보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사실상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기차 헤게모니 장악이 종착지인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일단 CCS 방식을 유지하면서 넥스 채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질서에 마냥 편입될 수는 없지만 넥스 네트워크가 힘을 얻는 현실을 부정하긴 힘들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대세가 테슬라 쪽으로 쏠리고 있지만 데이터 유출은 분명 현대차가 꺼리는 지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독자적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문제도 있지만 전기차 확산 속도를 봤을 때 거대한 충전기 시장이 열릴 게 분명하기에 이를 놓칠 수 없다. 시장 조사기관 아이디테크엑스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10년 내 약 16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차 외에도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2007년 아이폰 2억 4천만 원에 팔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문을 열었던 2007년 당시 나온 아이폰이 경매에서 19만 372.8달러에 팔렸다. 18일 CNN에 따르면 경매를 진행한 LC주육션이 이른바 성배라고 이름 붙인 이 초기 출시 모델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은 2007년 6월 29일 처음 시장에 나왔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제품은 2007년 첫 출시된 아이폰 가운데 하나로 4GB 모델이며 예상 가격이 5만에서 10만 달러였다. 그러나 온라인 경매에서 28차례 입찰이 오고 간 끝에 가격이 급등했고 결국 16일 19만 372.80달러를 부른 이에게 낙찰됐다. LC주옥션은 지난 9개월 동안 2007년 공장에서 출고돼 개봉하지 않은 최초 아이폰 모델 8GB 버전 2대를 사상 최고 가격으로 팔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LCG에 따르면 4GB 아이폰은 출시 2개월 만에 저조한 판매를 이유로 단종된 제품이다. 애플은 곧바로 이보다 상위 버전인 8GB 모델을 100달러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했다. LCG는 4GB 모델이 2개월 만에 단종된 제품이라 극도의 희귀성이 있고 한정 생산이라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 소장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2억 원 넘는 가격에 팔린 이 4GB 모델 역시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다. 고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 창업자는 2007년 애플 열네 맥월드 엑스포에서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아이폰을 혁명적인 휴대폰이라고 말했다. 잡스는 아이폰이 mp3 플레이어로 지금은 단종된 아이팟, 전화, 그리고 인터넷 통신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이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혁명이라고 자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가격 공개 월 $30.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의 대화형 AI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가격이 공개됐다. 기업용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 사용자당 월 $30에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연례 파트너 컨퍼런스 인스파이어 2023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가격과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생산성 앱에 오픈AI의 GPT-4 모델 기반 생성 AI 기능을 투입한 것이다. 지난 2월 처음으로 공개됐고 현재 제한된 기업을 대상으로 유상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E3, E5, 비즈니스 스탠더드, 비즈니스 프리미엄 등의 기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이 쓸 수 있다. 가격은 사용자당 월 $30다. 가장 저렴한 구독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스탠더드는 사용자당 월 15,600원이다. 비즈니스 프리미엄은 사용자당 27,500원이다. 여기에 코파일럿 구독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300명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용이다.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E3는 사용자당 월 44,900원이다. E5는 사용자당 월 71,100원이다. 코파일럿 구독은 별도다.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는 중견 규모 이상 기업용이다. 코파일럿을 이용하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등의 문서 초안을 AI의 명령에 생성할 수 있다. 기업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업무 문서, 이미지 등을 찾아 생성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직접 창작하기도 한다. 엑셀 코파일럿은 간단한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도 가능하다. 워드와 엑셀로 작성한 문서를 이용해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도 있다. 아웃룩 코파일럿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직원, 동료를 인지할 수 있으며 팀즈와 연동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함께 업무용 대화형 AI 서비스인 빙챗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공개했다.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조직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검색하고 생성해준다. 채팅 데이터는 저장되거나 기업망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빙챗 엔터프라이즈의 기반 언어 모델은 웹 데이터를 학습한 것이며 이미지, 그래프, 차트 등 시각적 답변도 할 수 있다.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E5, 비즈니스 스탠더드, 비즈니스 프리미엄 등의 라이선스를 구독 중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당 월 $5에 쓸 수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빙 채팅은 시각적 답변 기능을 강화했다. GPT-4 모델을 활용해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속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첫 감소, 재생에너지 구매 확대. 아마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재생에너지 도입 덕분에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닷컴은 지난해 자사의 직, 간접 배출과 공급망 전체 배출을 모두 합한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7,127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수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2018년 공시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아마존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구매 확대가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 2가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나타내는 스코프 3은 0.7%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제품 생산 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인 스코프 1은 11% 증가했다. 아마존은 현재 발전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조달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구입을 전 세계에서 8기가와트로 늘렸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규모로는 3년 연속 세계 최대였다. 아마존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로 높이는 목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마존은 스코프 3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24년부터 아마존의 제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를 자사와 공유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인터넷 판매 상품 배송용 전기차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으로부터 2030년까지 10만 대의 배송용 밴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이미 북미에서는 2,600대 이상을 도입했다.